y는 x가 있어. 자, y는 x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치? 음. 얘네들은 x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면, 이 x를 계속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계속 커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계속 작아져. 이런 애들은 발산한다고요. 어, 그러니까 어떤 한 값으로 딱 가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거나 계속해서 작아지거나 이런 애들을 발산한다고요. 발산을 먼저 보도록 하자. 발산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y는 말고 y는 sin x 보자. y는 sin x.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삼각함수. 자,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 뭐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주기함수잖아. 맞지? 이런 주기함수인데 얘네 또한 뭐냐면 발산이야. 이렇게 한 값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애들 있잖아. 왔다 갔다. 약간 진동이라고 해. 이렇게 진동하는 애들은 우리가 발산으로 가. 그러면 뭐가 수렴하냐? 예를 들어 y는 x분의 1. 우리 중학생 때 반비례 함수로도 배웠고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유리함수 쪽에서도 배웠지. 자, 여기서 이 x를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에 점점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0. x축에 가까워지죠. 얘를 우리가 리미트를 씌워주면 이거는 진짜 끝까지 보내겠다.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1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0이 돼. 여기서 알고 있으면 좋은 개념이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는 0이라고 보면 되고 0분의 어떤 상수는 무한대라고 생각해주면 돼. 대표적인 예로 A가 뭐야? 거리가 있어. 어떤 특정한 뭐 3km가 있는데 내 속력이 뭐야? 무한대야. 그냥 엄청 빨라. 빛보다 더 빨라. 그럼 내가 얘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0초에 가깝겠지, 시간이. 그치? 자, 그 다음에, 거리가 있는데 내 속력이 거의 0에 가까워.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박테리아 한 마리가 앞으로 가는 전진 속도라고 볼게. 엄청나게 그냥 0에 가까운 속도야. 그런데 그 3km를 가려고 해. 얼마나 걸려? 그냥 평생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치? 너무나 무한한 시간은. 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나타낼 때는 극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정확하게는 LIM 리미트에서 뒤에 IT 지우고 이렇게 X가 뭐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 근데 이거를 줄여서 그냥 L 필기체로 써주고 이렇게 그 약간 I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도 줄여서 많이 써줘.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수렴하게 되고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이런 애들이 수렴하게 되고 보통 우리가 평소에 보던 애들은 대부분 발산인 애들이 많지. 자, 다음에 이 수렴과 발산을 아니다. 이건 수렴과 발산 보고 다음에 우극한과 자극한을 보도록 할게. 자, 우극한과 자극한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1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y는 x에서 1을 대입해주면 1이지. 얘는 함수값이야. 얘 그냥 f1은 1이잖아. 이 자체는 함수값이라 해주고 이제 뭐를 배우냐면 자,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거냐 아니면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올 거냐. 이 위에 있는 것을 우극한이라 불러주고 우극한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자극한이라 불러주고 근데 우극한 자극한은 굉장히 쉬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의 왼쪽에서 와주면 그게 자극한이에요. 자, x의 값이 1의 왼쪽에서 올 거야. 함수는 어디로 대응돼? 여기로 대응되잖아. 이 값은 몇이야? 여기 밑에부터 보겠지? 1이지. 자, 1의 우극한 x가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어디로 가게 돼? 함수값이 1로 가게 되겠지. 이거는 뭐 너무나 쉽고 예를 들어 함수가 조금 특별한 함수가 있다고 할게.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 해줄게.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f1이 몇이야? 여기를 1이라 했을 때 f1은 2야. 얘의 함수가 자체는 여기 색칠되어 있는 공간으로 가주면 돼. 그래서 f1은 2고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부터 볼까? 자, 1의 오른쪽에서 올 거야.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얘 어디로 가고 있어? 3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얘는 3이라고 해주면 돼. 자, 다음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이라고 해줄게. 좌극한이라 해주면 1의 왼쪽에서 정의역에 오고 있는 거야. 그럼 공역이 어디로 수렴하게 돼? 1로 가게 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좌극한, 우극한.
어렵지 않지? 자, 다음으로 이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서로 같아. 자, 봐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이거를 같다고 표현을 해줄게. 그냥 간단히.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뭐가 돼? 1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해줄 수 있고 이런 애들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물론 좌극한, 우극한 값은 따로 존재하지만 그냥 극한값 자체는 정의되지 않는다고 해줘. 자, 다음으로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있어. 지금 연속은 원래 뒤에서 배우는데 여기 미리 여기서 설명을 해줄까? 지금도 설명해주고 미리도 설명해주고 이따가도 설명해줄게. 중요한 개념이라. 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 예를 들어 얘 조금 변경해주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아서 극한값은 존재하게 되겠지만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치? 얘네가 서로 달라. 그러면 얘네들은 연속이라 해줄 수 없어. 쌤이 이거를 먼저 얘기해줬어야 했는데 얘네들이 같을 경우에 연속이. 자, 여기 봐볼게. 얘 같은 경우 연속이지. 지금 좌극함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고 그 함수값마저 어떻게 돼? 얘랑 같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 연속이라고 불러줘. 연속은 뭐야? 좌극한, 우극한 같은 다음에 가운데도 메꿔져 있어야 돼. 그래야 연속이 되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같지만 함수값이 덩그러니 다른 곳에 있어. 이런 애들은 연속은 될 수가 없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지만 연속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동시에 함수값이 극한값이랑 같아야 돼. 자, 다음으로 또 이제 미분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냥 미리 쌤이 좀 봐주자면 이 그냥 관계를 좀 너네가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배울 때 틀이 잘 맞춰져서 미리 좀 알려줄게. 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있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그냥 편히 기울기라고 생각해주면 돼. 함수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 함수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 왼쪽에서 올 때랑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 올 때랑 그 기울기가 같으면 얘네들을 같아야 돼 일단. 자, 뭔 소리냐면 우리가 웬만한 다항함수 우리가 웬만한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얘네가 항상 다 같아. 뭐 여기서도 여기 1이 있어. 1에서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얘네들 1에 가까워지면 결국에 기울기가 똑같아져.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사인 그래프가 있을 때도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기울기가 같아. 대부분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측면이라 해서 꺾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너네 뭐 있어? 절대값. 절대값 그래프 뭐 어떻게 생겼어? V자로 생겼잖아. 얘는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 이런 애들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다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은 동시에 연속까지 하면, 연속도 해야 돼. 이거 기울기가 같은데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얘네가 다 만족되면,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좋아. 자, 다음에는, 극한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예시로. 대표적으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 이런 형태가 있어.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냐? 우리가 바로 0을 넣어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 0분의 0 곱하기 0 플러스 2분에 대해서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0분의 0 이런 애들은 정의하기가 힘드니까 인수분해를 해주고 인수분해가 근데 얘는 이미 되어 있지. 뭐 해주면 돼? 약분을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럼 대입을 해주면 얘가 0이 돼서 이 값은 뭘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2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구해주면 돼. 자, 다음 이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게. 이 두 번째를 볼 건데 자, 얘는 사실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형태를 볼게. 얘는 뭐냐면 위아래 차수가 같은 경우에 자, 위아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냥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써주면 정답이 돼.
그 원리를 보면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줄게. x제곱으로 나눠주면 분모는 3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될 테고 분자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될 거야. 자, 여기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한대분의 무언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로 수렴하게 돼? 0으로 수렴하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다 0이 돼.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봐주면 되고. 자, 여기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다른 애들도 있어. 잘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 x제곱인데 위에는 x4제곱이야. 이렇게 위에 분자 차수가 더 커버린 거예요. 이렇게 분자 차수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해봤을 때 발산하게 되겠지. 무한대로 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발산이라고 써주면 돼. 발산한다. 그리고 리미트,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뒤에 뭐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 최고차항 계수가 얘가 만약에 더 크면 뒤에 아무리 여기 뒤에 막 100x가 이렇게 있더라도 얘가 훨씬 더 빨라. 커지는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무조건 무한대로. 자, 반대로 이제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도 있겠지. 마찬가지로 뒤에 9999x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얘가 나중에 가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얘를 잡을 수가 없어.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이런 특징들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이 두 개는 많이 나오진 않고 얘가 좀 많이 나오지.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애들은 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꼴이 있어. 그냥 대입하자니 어떻게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유리화를 해주면 돼. 진짜로 뭐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그리고 수학 문제는 아무래도 풀기 위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자, 합차 공식을 이용한 유리화를 해줄게. 자,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돼? 제곱 빼기 제곱이 되잖아. 그치? 여기 x제곱에서 x제곱 가서 빼지면 없어질 테고 1만 남겠지. 그리고 분모에는 얘네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써줄게. 자,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되네. 그치? 얘는 그냥 0으로 가겠네. 얘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안에는 x제곱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x로 나눠주면 얘 1이 되고 분자는 x분의 1이 되겠지. 맞지? 그렇게 돼서 얘 무한대에 넣어주면 어차피 얘가 분자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문제를 쌤이 조금 바꿔볼게. 여기서 여기 안에를 x를 남겨볼게. 자, 여기를 x를 남겨보자. 자, 그럼 합차 공식을 해줬을 때 제곱 빼기 제곱 해줬을 때 분자에 뭐가 남았겠어? x가 남았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었을 때 얘네가 루트 안에는 x제곱으로 들어가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1,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한대 얘 넣어주면 얘가 0이 되고 1 플러스 1분의 1, 즉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겠지 얘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해준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런 꼴이 있어. 얘는 0을 넣어보면 얘 왼쪽은 무한대가 되고 그치? 오른쪽은 0 넣으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0이 되잖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이지.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줄 거냐? 일단은 안에를 통분을 해줄게. 자, 안에 통분을 해주면 x분의 1 곱하기 얘는 루트 2가 분모 분자에 곱해질 테고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루트 2가 분모 분자에 곱해지면서 통분이 되겠지. 그럼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가 될 테고 분자는 자 루트 2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2 해주는데 루트 2와 루트 2가 빼지고 마이너스 x만 남게 돼. 근데 얘가 마침 저기 있는 x랑 약분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게 되고 이때 0을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 2가 되고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정리를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미정계수의 결정을 봐보자. 자, 미정계수 결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x 플러스 b분의 x 마이너스 1이 있어. 근데 이 값이 2분의 1이래.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 이 개념이 가장 많이 나와, 극한 쪽에서. 가장 많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알고 있어줘.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 1을 대입을 해줘. 일단 대입을 해봤을 때 분모 분자 중에 0이 되는 때가 있어. 0이 될 때. 자, 그러면 여기 분자가 0이잖아. 그러면 분모에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무조건 0이 되어야 돼. 반대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되어야 하고, 근데 지금은 분자가 0이니까 분모의 값이 0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 그 다음에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x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1이라 해줄 수 있는데, 이 a로 얘를 뭐 해줄 수 있어? 분배 법칙 해줄 수 있잖아. 그럼 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돼. 자, 마침 얘가 뭐가 돼? 또 약분이 되지. 그러면 a분의 1이 돼. 근데 a분의 1은 x가 없어. 그래서 이 극한이 힘이 더 이상 없지. 그래서 a분의 1인데 그 값이 2분의 1이. 그러면 우리는 a가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2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정계수, 이 계수들을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애들을 알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분자가 0이거나 분모가 0이면 반대쪽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태까지 수직선에서 이렇게 뭐 초과 미만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이상 이하로 나타내거나 같이 뭐 병합해서 쓸 수도 있지. 이거를 정의역을 표현해 줄 때 앞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여기를 A라고 해주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해줘. 이상 이하 포함하는 얘네들을 닫힌 구간이라고 해주고 초과 미만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얘네들을 열린 구간이라고 해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열린 구간은 이 괄호로 이렇게 우리 평소 쓰는 괄호로 표현을 해줄 거고 저 닫힌 구간은 우리가 평소에 쓰던 대괄호 있잖아. 그치? 그 대괄호로 저런 식으로 나타내 줄 거야. 그래서 정의역에 나타냈을 때 이제 뭐 몇 이상 몇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3 이상 7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 표현 방법을 알고 있어줘야 돼. 자, 다음은 증분과 평균 변화율. 자, 증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정의. 어렸을 때 우리 y는 ax 1참수에서 이 a가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웠어. 그치? 이 증가량을 증분이라고 보면 돼. 이 증분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세모 x, 세모 y 약간 세모 비슷하게 생겼어. 완전히 세모는 아니고 사실 얘는 디퍼런스라는 차이지 차이. 차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의 앞 글자를 따서 그리스어로 나타낸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 1참수가 가장 좀 익숙하잖아. y는 2분의 3x가 있어. 자, 얘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얼만큼 늘어나? 3만큼 늘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인 거잖아. 점으로 나와 있을 때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여기 예를 들어 2,3이 있고 여기 4,6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x가 얼만큼 증가했어? 4에서 2까지 4-2분의 이게 x 증가량인 거지. 그리고 y 값은 3에서 6까지 6-3 이게 y 증분. 그래서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증분을 어디서 써줄 거냐면 우리가 꼭 1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 그릴 줄 아나? 모르지. 그치? 이거를 한 것도 천천히 알아가 보자. 자, 우리가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이렇게 3차 함수는 한 번 더 꺾으면 돼. 4차 함수는 2번 꺾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겼어. 5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6차함수는 뭐야?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생겼다라는 거. 어때? 그러면 익숙치 않으니까 2차함수로 보자. 자, 2차함수가 있을 때, 자, 마찬가지로 1차함수처럼 여기를 a라고 해줬을 때 여기 함수값이 fa겠지.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해줬을 때 여기의 함수값은 fb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를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에서 B까지 일직선으로 그어줘. 그때 이 기울기를 구해주면 그게 평균 변화율이 돼.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하는 방법은 아까와 똑같아.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가 뭐야? B-A잖아. 그치? X의 증분. 여기가 뭐야? FB-FA. Y 값의 증분이라고 볼 수 있지. 기울기 구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돼. 자, 근데 이 기울기가 만약에 한없이 가까워져. 뭔 소리냐면 이 A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자, 아니면 뭐 B가 A에 가까워져도 상관없지. 자,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 자, 이런 경우에 나중에 그럼 얘네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기울기가 점점점 얘만 선택 못하나? 이 기울기가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접선이 되겠지, 언젠가는. 그치? 만약에 B가 A로 온다고 할게. 이 B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B가 더 가까이 왔어. 이렇게 되고. 언젠가 얘가 만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순간적인 기울기가 돼. 이런 접선이 될 거야. 그치? 그거를 순간 변화율이라 해주고, 순간 변화율. 아까 전에는 평균 변화율이었지. 자, 이거를 순간 변화율. 그냥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면 돼. 얘를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미분이야. 미분 계수라고도 불러주고, 접선이 기울기,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접선이 기울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의 이 기울기는 뭐야? FB-FA를 B-A로 나눠준 게 기울기였잖아. 그치? 이게 아까 우리 위에서 나타내준 X증분분의 Y증분이라 해줄 수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아니면 뭐 X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 여기를 X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주고, 자, B가 만약에 A에 한없이 가까워져.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순간 변화율로 바뀌겠지, 그치? 그때는 이제 얘네들이 미분 계수, 접선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미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 순간적인 기울기. 다음, 이거는 어떻게도 표현해줄 수 있냐면, 이 표현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B-A가 뭐야? 아까 전에 쌤이 X의 증분이라고 볼 수 있다 했지. 자, 그러면 B는 뭐라고도 볼 수 있어. 여기서 A가 넘어가주면 A 플러스 X 증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 B 대신에 A 플러스 X 증분을 대입해줄게. 자, 리미트 여기도 A 플러스 X 증분이 A로 갈 때 B가 뭐가 돼? A 플러스 X 증분 마이너스 A분의 F A 플러스 X 증분 마이너스 F A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리를 해줄게. 이거 양변에 A 가서 빼주면 우리가 증분 X가 0으로 갈 때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맞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주면 리미트 우리가 증분 X가 0으로 갈 때 증분 X분의 F A 플러스 X 증분 마이너스 F A도 뭐를 나타내는 거야?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얘로 나올 때도 있고 얘로 나올 때도 있어. 그 상황에 맞게 너네가 잘 써주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증분은 좀 표현이 어색하잖아. 그치? 그래서 증분을 쓰지 않고, 책에서는 H로도 많이 나타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해줘. 아무튼 얘네들이 다 나타내는 게 뭐를 나타내는 거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다음 미분 연속 극한의 관계. 아까 앞서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봐보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보고 자, 그 극한값이 누구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연속이라고 보고 그리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이들이 서로 같아야 그리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고 해줄 수 있다라는 이것도 꼭 알고 있어줘. 다음 도함수는 우리가 y는 fx에서 얘를 미분해준 그거를 도함수라고 해줘. 도함수 표현 방법은 뭐 y는 f 프라임 x 이렇게 아니지 얘도 y 프라임이라 해줘야지. 이렇게 y 프라임 f 프라임 x 또는 dx분의 dy 또는 dx분의 df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 도함수는. 자, 이 dx분의 dy는 무슨 의미냐면 dy dx라고도 많이 읽어. dy dx가 정석이고 dx분의 dy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어. 그냥 편하게 읽어주면 돼. 근데 dy dx가 정석이긴 해. 자, 여기서 dy dx는 뭐냐면 이 y를 x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 나중에 너네가 뒤에서 다른 개념을 더 배울 때 이런 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주고 다음 함수의 도함수.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 배우는 뭐 3차, 4차, 5차 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 y는 x의 n제곱이 있어. 얘의 도함수, 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쌤은 이거를 미개 적차라고 외웠어. 이거는 너네가 새롭게 어떤 식으로 외우주든 상관이 없어. 미분은 개수부터, 적분은 차수부터.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적분 쪽도. 자, 미분은 개수부터. 무슨 소리냐면 얘를 개수로 먼저 내려. 자, 이 n이 앞에 가서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n 곱하기 x의 n제곱이 되겠지. 미분을 쌤한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한 번쯤. 자, 그 다음에 이 차수를 하나 더 내려줘. 그래서 다시 한번 개수의 얘를 가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 내려주면 돼. 자, 예시를 봐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y는 3x 제곱이 있어. 얘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자, 2가 앞에 와서 곱해지고 x의 차수를 하나 낮춰준. 그러면 1제곱이 되겠지. 근데 1은 생략해줄 수 있어서 6x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는 것은 뭐야? y는 3x 제곱을 미분해주면 6x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y는 3x 제곱 어떻게 돼? 얘를 기하학적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y는 3x 제곱은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인데 좀 가파른 애지. 자, 이런 애가 있어. 자, 얘의 순간 변화율이 6x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에서 여기를 1이라고 해줄게. 1에서의 이 순간 변화율, 이 기울기가 몇이다?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돼. f'1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6 곱하기 1이 돼서 6이 이때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어떤 함수의 뭐를 구할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게 미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미리 얘기하자면 적분은 넓이가 돼. 적분은 넓이가 적분이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 0에서 뭐 1까지 적분한다면 이렇게 넓이 값을 구하는 게 적분이에요.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고 그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 속도가 있는데 우리 거속시 많이 배웠잖아. 거리 속력 시간. 거기서 미분해주면 가속도 나오고 적분해주면 거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위치가 나오지. 적분해주면 위치가 나오고 절대값 씌워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동한 거리까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 적분해주면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 그리고 위치의 절대값 씌워주면 거리까지 구해줄 수 있는 이런 애들도 우리가 미분 적분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 자, 다음 분미분 하기 전에 이 다항함수, 도함수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게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y는 fx꼴로 나와. 그러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x잖아, 그렇지? 그 전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 여기서 얘의 n제곱이 있다고 해줄게. 만약에 합성함수의 미분도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물론 나중에 선택 과목을 뭐 하냐에 따라 아니면 선택 과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삼각함수나 뭐 로그함수, 지수함수 등등 아니면 더 복잡한 합성함수, 미분까지 그런 복잡한 미분까지 갔을 때 이런 식으로 fx의 n제곱꼴을 미분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자, 이 n을 앞에 곱해주고 다음에 fx의 차수를 하나 낮춰줘.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붙는 게 있어. 뭐냐면 속미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 안에 있는 애를 한 번 더 미분해줘서 f'x를 곱해줘야 돼.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이 안에 있는 x가 뭐 3x야, 4x야. 간단한 그냥 x가 아니라 또 여기가 함수꼴이야. 뭐 gx꼴로 온다면 얘를 한 번 더 또 순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x 미분해주면 1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써주진 않는데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는데 안에 미분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면 계속 순미분하면서 계속 꺼내 와야 돼. 그 뭐라 해야지? 그 러시아 인형 뭐 있잖아. 러시아 인형이 아닌가? 인형 안에 인형 있고 인형 안에 인형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안에 미분에서 꺼낼 수 있으면 계속 순미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함수에서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도 볼 수 있겠지. 자, 예를 들어 자, 얘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여기 예, 분홍색. 그러면 단순히 기울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y는 3x제곱 미분해서 y 프라임이 6x란 걸 알았고 그게 1일 때 기울기가 6이란 걸 알았어. 그럼 얘 1참수잖아. y는 6x 플러스 b 뭐 아니면 n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3이란 거 대입을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b의 값 구할 수 있지. 3은 6 플러스 b. 그래서 b의 값이 몇이야? 아, 마이너스 3이구나. 따라서 얘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줘. y는 6x-3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너네 알다시피 기울기가 6이야. 1,3을 지나. 그럼 y-3은 6, x-1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도 되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자, 다음 곱밀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곱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y는 fx와 gx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곱하기로 있는 경우에 얘를 미분했을 때의 그 결과예요. 이거는 되게 간단해. 그냥 한쪽 미분해주고 곱하기, 더하기, 그다음에 다른 한쪽 미분해줘서 그 곱해주고 걔네 둘을 더해주면 얘네들이 곱밀분이 돼.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FGH 이렇게 세 개의 함수 합성함수는 아니지. 얘네들을 미분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미분, 나머지 곱, 더하기 또 하나 미분, 나머지 곱, 더하기 마지막 하나 미분 해서 그들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이게 분미분. 어렵지 않지? 자, 다음은 최대 최소 정리 가보도록 할게. 자,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앞으로 뭐 다양한 함수를 배우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삼차함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 삼차함수가 아니어도 돼. 자, 어떤 A, B가 있어. A와 B가 있는데 자, 여기서 FA, FB 여기 있겠지. 우리가 구간 A, B에서 항상 이 FA 값이랑 FB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 얘네들이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대 최소 정리야. 어렵지 않지, 그치? 다음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사이값 정리는 이 FA와 FB 사이에 FC라는 값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값, FA와 FB 사이에 어떤 함수값 하나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일 때? 당연히 A와 B가 같지 않을 때 생각해줘야겠지. 그래야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만족해주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C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 어렵지 않지? 자, 사이값 정리에 이제 활용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X축을 이동시켜줄게.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FA와 B를 대입했을 때 FB의 부호가 어때?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FA 곱하기 FB가 음수라면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얘네들이 X축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뭔 소리냐면 자, 여기 Y축과 X축이 있는데 A를 대입했을 때 FA가 음수예요. 그리고 B를 대입했을 때 FB가 양수야.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부호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연속함수라는 가정하지. 연속함수일 때 하나는 함수값이 여기 있고 함수값이 하나는 여기 있으면 얘네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X축을 안 지나갈래야 안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었을 때 말로 구구절절 하기가 싫어. 막 여기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여기 X 절편 구해가지고 따라서 X축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하기가 싫어. 이건 판별식도 하기 애매하잖아. 3참수, 4참수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럴 때, 사이값 정리 때문에 얘네들은 X축과 교점을 갖습니다. 뭘로만 있어? 따라서, 왜냐하면이지. 왜냐하면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 값을 값습니다. 약간 증명, 설명 용도로 많이 써.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그런 애라고 보면 돼. 다음 평균값 정리를 보도록 하자.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기울기로 하는 애야, 기울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를 A로 잡고 이번에 여기를 B로 잡아볼게.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이 뭐야?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 했지?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치? 그러면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우리가 B-A분의 FB-FA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디에?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꼭 한 개든 두 개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조건. 심지어 일직선이어도 상관이 없어. 얘가 만약에 1참수야. 1참수면 일직선이잖아. 이때 A, B가 있고 FA, FB가 있어. 이때는 오히려 더 많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이 모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뭐야? C가 될 수 있는 애들이잖아. 기울기가 같은 그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게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여기가 C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값도 C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C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설명 용도로 많이 써요. 얘도 평균값 정리. 그리고 이 평균값 정리에서 만약에 이 기울기가 0이면 그게 롤이 정리야. 얘가 0이면 롤이 정리가 돼. 자, 뭔 소리냐면 자, 그래프를 좀 바꿔서 자, 롤이 정리는 자, 얘가 0이려면 뭐 해야 하냐면 B와 A가 같을 수는 없잖아. FB와 A가 같아야 돼. A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때 롤이 정리해. B-A는 같을 수 없지. 우리가 지금 다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을 보는 거니까. 자, 뭔 소리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아니지. 잠깐 함수값이 같아야지. 어디로 잡지? 여기. 여기를 B로 잡자. 자, 그러면 FA와 FB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야. 함수값이 현재 같은 상황인데 FA와 FB가 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F'C 어떤 정역 C를 잡았을 때 기울기가 0인 곳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디? 여기. 그렇지? 기울기가 0인 곳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함수값이 0이. 실제로 얘네가 그냥 좀 극단적으로 일자로 간다 한들 이렇게 만약에 함수가 이제 상수함수를 일자로 간다 한들 이때는 오히려 더 많은 C들을 보유하게 되지, 그치? 우리가 C를 대입했을 때 F'C가 다 0이 되죠. 그래서 롤이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서 FA와 FB 함수값이 같을 때, 즉 평균
변화율이 0일 때가 롤이 정리다라는 거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 보통 이 개념들은 뭔가 우리가 문제를 구하기 위함보다는 설명, 증명, 서술할 때 많이 쓰이는 애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수의 증가 감소를 보도록 하자. 우리가 f'x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울기를 의미한다 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는 뭐를 하고 있겠어? 증가하고 있겠지. 증가하고 있겠지. 뭐 순간적으로 잠깐 멈춰도 상관은 없겠지. 멈춰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뭐야? f'x가 0 이하이면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함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볼 거야. 자, f'x가 양수야. 양수면 어떻게 돼? 얘가 증가하겠지. 그러다가 0이 돼. 0이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멈출 거야. 이게 기울기 0이잖아. 자, 이 멈춘 상태에서 선택지가 있지. 더 증가할지 또는 감소할지. 감소해서 밑으로 내려갈지. 근데 만약에 감소한다면 얘네가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될 거야. 이거를 위로 볼록이면 극대라고 불러주고 다시 밑으로 쭉 가다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0을 들렸다가 플러스로 진입했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돼? 여기를 극소라고 해줘. 여기가 극대, 극소. 극대, 극소값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언제를 찾아주면 돼? f'x가 0일 때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f'x가 0일 때를 찾아주면 우리가 극대, 극소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고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 함수식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f'x를 구함으로써 어디서 극대, 어디서 극소를 갖는지까지 그려줘야 더 정확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다음 최대 최소는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구간이 A에서 B까지야. 그럼 어떻게 돼?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를 갖겠지. 하지만 그럴 거란 보장은 없잖아. 그치? 이 A가 조금 더 왼쪽에 있으면 이 극소보다는 여기가 최소값이 될 테고 B 또한 마찬가지로 얘가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극대에서 최대를 갖는 게 아닌 B에서 최대를 갖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극대 극소를 확인하는 동시에 어디도 확인을 해줘야 돼? 여기 구간의 끝값들 A와 B를 대입했을 때 얘네들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FA와 FB의 값도 꼭 확인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애와 가장 작은 애를 데려오면 최대 최소를 알 수 있겠지. 자, 다음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이야. 이건 극대극소를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 자, X축이 있어. X축이 있는데 자, 이 X축이 만약에 극대극소를 그렸어.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서로의 값이 서로 곱했을 때 부호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사이값 정리를 써서 설명할 수 있겠지. 무조건 이 X축에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또한 여기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극대극소가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 얘네들은 실근 세 개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자, 다음은 극대극소가 전부 이렇게 음수에 있거나 아니면 전부 다 양수에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해? 서로의 곱이 양수라고 해주지. 둘 다 양수이면 서로의 곱이 양수고 둘이 곱이 둘 다 음수면 서로의 곱이 양수가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때는 뭐야? 실근은 하나밖에 갖지 않겠지. 근데 실근 하나를 가지면 3차 방정식이잖아. 3차면 무조건 근이 3개여야 돼. 그러면 나머지를 허근으로 채워줘야겠지. 그래서 그때는 허근이 2개가 되겠고 자, 만약에 극대나 극소가 딱 0의 값을 가져. 정확하게 이렇게 접하는 거야, X축이. 그러면 얘네들은 실근 3개를 갖는데, 2개는 중근을 갖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중근과 또 다른 실근 하나를 갖게 된다라는 거. 뭐 할 때? 극대나 극소가 0의 값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의 부호나 값에 따라서 뭐를 판별할 수 있어?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인지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적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적분은 이렇게 표현해줘. 그리고 뒤에 dx라고 붙여주는데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줬다는 거야. 자, 얘는 인테그랄이라고 불러줘.
자, 다음으로 여기에 구간을 쓸 수 있거든?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해주세요 라고 구간을 써줄 수가 있어. 뭐 1에서 3까지 적분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구간이 써있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 적분이라고 해줘. 정해지지 않은. 자, 그래서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을 부정 적분이라 해주고, 그러면 우리 제일 익숙한, 자, x를 적분을 해줄게. 자, 앞서 쌤이 얘기를 했었는데 미계 적차라 해줬지. 이거는 꼭 쌤의 방법으로 외우지 않아도 돼. 미분은 개수부터, 적분은 차수부터. 자, 얘는 적분이잖아. 맞지? 차수를 먼저 올려줘. 미분과 반대야. 미분은 뭐였어? 우리가 차수를 내려줬었잖아. 그치? 얘는 차수를 하나 올려줘. 그럼 제곱이 되겠지? 얘를, 미분은 아까 뭐 했었어? 앞에다 곱해줬잖아. 얘는 반대로 해주면 돼. 가서 나누어주면 돼. 근데 단순히 나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역수로 가서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줘. 왜냐면 나중에 얘네가 점점 어려워지면 예를 들어 뭐 루트 x를 적분해준다고 해줄게. 그러면 루트 x는 얘가 뭐야?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 여기서 얘를 차수를 먼저 올려줘. 그 다음에 나누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역수 와서 곱해주면 돼. 다음으로 적분상수에서만 생긴 적분, 이 부정적분에서만 생기는 적분상수라는 애가 있어. 플러스 C라는 애가 이렇게 붙어와. 그래서 이 적분상수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 주어진 대입해 줄 수 있는 값이 있어. 그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어. 나중에 이 적분상수까지 구해줘야 하고, 만약에 상수를 구할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플러스 C라고 써주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2x 플러스 1과 2x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얘를 미분해도 2고 얘를 미분해도 2야. 근데 걔를 거꾸로 해주는 게 적분이라 했잖아. 얘를 다시 적분해서 돌아올 거야. 돌아오는데 여기 x가 없으면 x 하나 붙여서 와주면 돼. 적분해줄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x의 0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0제곱인데 하나 올려주고 그게 가서 역수로 곱해주는데 1은 뭐 의미가 없지. 그래서 2x가 되면서 얘네들이 올라오게 될 거야. 적분해주면. 근데 얘 모습이 원래 2x였어? 얘는 2x가 맞지만 얘는 2x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갔다 오면 미분했다가 적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뭐가 없어지냐면 상수가 없어져 버려. 상수가 없어져 버려서 그 상수를 적분상수라고 놓고 이 미지수를 따로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그래서 너네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쌤이 수열을 함수로 생각하는 애들도 있었잖아. 그치? 거기서 우리가 첫째 항에서는 뭐를 만족하지 않아? SN이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 SN, SN-1를 해주었을 때 그 AN이 어디서부터? N이 2 이상일 때부터 만족하신다 보고 N이 1인 거는 대입을 해봐서 만족하면 얘를 1로 바꿔주거나 얘를 지워주는 그런 쪽으로 갔잖아. 그게 얘네가 사실 미분이라고 보면 돼. SN-SN-1이 그 순간적인 일반항의 변화율을 보는 건데 그 변화율에서는 뭐를 알 수 없어? 표지항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그것만 봐가지고 그래서 첫째 항은 우리가 뭘로 따로 챙겨줘서 대입을 해줘서 같으면 넣어주고 다르면 따로 써주는 그런 애들이었다는 거. 또 미분적분 우리가 어디서 배웠을까? 너네가 잘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원이 건널비 공식이 뭐야? 4파이 r 제곱이고 원이 부피 공식이 뭐야?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자, 얘를 미분해줄게. 자, 부피를 미분해주면 넓이가 돼. 얘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3 앞으로 가서 곱해지고 차수 뭐 해줘? 낮춰주면 되겠지. 미계 적자 미분은 개수부터 적분은 차수부터 개수부터 내려주고 개수에 곱해주고 차수 내려주면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4파이 r제곱 건널비가 되는 거고 부에 자, 얘 적분을 해보자. 자, 4파이 r 자, 적분은 차수부터 하나 올려줘. 그 다음에 얘의 역수를 곱해줘. 그래서 어떻게 돼? 부피가 되는 거지. 이런 것도 다 미분 적분이었다라는 거. 다음 다항함수 부정적분. 자, 우리가 y는 x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제일 많잖아. 그치? 보통 우리가 다항함수라고도 많이 불러줬는데 아까 미분을 했었지. 미분은 어떻게 했었어? 개수 먼저 내려주고 차수를 내려줬잖아. 적분을 해보자. 자, 이번에 적분은 이거 적분해준 결과를 라지 y라고 해줄게. 적분은 차수를 먼저 올려주고 얘의 역수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 fx의 n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도 아까 전에 우리가 fx의 n제곱을 미분한 것도 배웠었잖아. 그치? 어떻게 해줬어? 내려주고 똑같이 해주는데
거기다가 속미분해줬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얘를 적분해주면 라지 y라고 해줄게. 자, 일단 차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의 역수가 가서 곱해주고. 자, 미분의 반대라 했잖아. 그러면 속미분해준 거를 뭐 해줘야겠어? 또한 역수로 가서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이런 구조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다음 정적분을 봐보도록 하자. 자, 정적분은 여기서 이 구간이 정해지면 정적분이야. 예를 들어 전체 적분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0에서 3까지 적분해주세요 라고 나오면 정적분이야. 정적분은 이 적분상수가 오지 않아. 적분상수가 오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대괄호를 씌워주고 3에서 0까지 적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3 대입한 결과에서 0 대입한 결과를 빼주면 돼. 3분의 2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0 넣어주면 어차피 0이지. 그래서 결과는 3분의 2 곱하기 얘가 뭐야? 2, 3 하나 남고 곱하기 세제곱근 하나 남지.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래서 2 곱하기 3의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자, 다음 정적분. 짝수, 홀수. 이거는 쌤이 차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너네가 우함수, 기함수라고 배웠을 거야. 우함수, 기함수라고 배웠는데 우함수는 뭐야?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인 애들이 우함수지. 대표적으로 y는 x제곱, x4제곱, x6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짝수인 애들이 우함수잖아.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좌우 대칭이에요. y축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쌤이 써놨냐면 예를 들어 너네가 0,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제곱의 적분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 적분은 이 넓이와 같아. 그래서 여기 넓이 더하기 여기 넓이를 구해준 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해준 그 결과야. 자, 근데 좌우 대칭이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넓이가 이 오른쪽에 있는 넓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 아, 그냥 0에서 1까지만 적분을 해주고 거기다 몇 배를 해주면 돼? 2배를 해줘서 구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쉽게 구해줄 수가 있어. 뭐 다항함수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익혀놓은 게 좋고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꼭 쓰여요. 그리고 나중에 뭐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삼각함수 미분이나 적분 뭐 배우는 사람은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우리 삼각함수에서는 뭐야? 사인 값이 사인 x는 뭐야? 기함수잖아, 그치? 그리고 코사인 x가 우함수지. 코사인 x부터 봐야겠구나. 자, 코사인 x가 있을 때 얘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얘 또한 뭐를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다 좀 더 쉬운 식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기함수도 보면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게 기함수지. 대표적으로 sin x 그래프도 기함수 x 세제곱, x 5제곱, x 7제곱 아직 익숙치 않을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원점 대칭. 자, 얘네들 또한 우리가 적분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 해주고 여기를 1이라고 해줄게. 자, 근데 적분을 해주면 얘는 음수값으로 나와. 마이너스로 나온단 말이야. 밑에 있어서. 밑에 있는 넓이는 음수값으로 나와. 그럼 얘네들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넓이가 있는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서로 더해주면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그래서 0이 된다. 기함수들은 0이 돼.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줄 수 있냐면 그리고 대표적으로 sin x. sin x도 기함수지. sin x. 우리가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어.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7x, dx. 자, 얘네들을 적분해달래. 그럼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냐? 여기 3차. 기함수는 위아래가 서로 같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어차피 0이 돼버려. 그래서 얘네들은 적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0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우함수잖아. 그러면 2배 해줘서 0에서 1까지로 보는 거지. 0에서 1까지로 봐서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dx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얘 적분해주면 차수 올려주고 역수 곱해주고 얘도 차수 올려주고 역수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0까지.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1 대입해보자. 그럼 2 곱하기 얘 5분의 1이 돼서 5분의 2 빼기 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계산을 해주면 15분의 얘가 6에서 20 빼주니까 15분의 6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다음 곡선의 넓이. 이 곡선의 넓이는 우리가 2차함수든 3차함수든 4차함수든 다 곡선이잖아. 거기서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써놓은 거고 적분해주면 넓이가 된다라는 거. 넓이가 문수가 수 있어. 그러니까 넓이 자체는 좋은 질문. 자, 넓이 자체는 얘 넓이가 예를 들어 5라고 해줄게. 넓이 자체는 5가 맞는데 그 적분해주면 그 값 자체가 마이너스 5로 나와. 그러니까 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자면 쌤이 아까 전에 넓이가 음수로 나온다고 했지? 그 말이 좀 잘못됐는데 그 넓이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말이 표현이 맞네. 그래서 넓이는 5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5. 예를 들어 여기는 같은 5인데 플러스 5로 나와서 서로 0이 돼서 없어진다는 거지. 너무 좋은 질문. 자, 다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속도를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 속도, 거리, 속력. 아, 거리, 속력, 시간을 했었지. 속도는 속력에다 절대값을 붙여준 게 속도고, 맞지? 아직 그런 거 안 배웠나? 자, 그런 거는 차차 알아보고.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적분해주면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가 되고,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 그리고 위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거리가 돼. 여기서 거리도 구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갔다 뒤로 왔어. 그럼 움직인 거리 자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얘와 얘를 다 더해준 게 거리고 위치는 뭐야? 그냥 여기서 얘의 위치만 얘기하는 게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다항함수 그래프는 써놓은 이유가 굉장히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서 강조하고 싶어서 써놨어.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까지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정말로. 절대값 나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다양하게 잘 그릴 줄 알아야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써놨고, 다음, 정적분위의 넓이 공식이 있어. 이 정적분위의 넓이 공식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얘가 이차함수가 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줄게. 다음에 여기 1차함수가 있어.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줄게. 자, 여기서 이 안의 넓이 s를 우리가 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여기를 알파라 해주고 여기 x값을 베타라고 해줬을 때 보통은 연립해줘서 빼준 다음에 가감법을 해준 다음에 적분을 해주잖아.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렇게 구해주는 게 아니라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이외에도 넓이 공식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문제를 풀다가 공식이 보이면 쓸 뿐이지 절대로 공식에 의존하면 안 돼. 특히나 이 공식들은 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다음 3차함수 비율 관계를 봐보자.
3차함수를 그려볼 거야. 그때 변곡점, 극소값,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 자, 그래서 얘네들 비율이 다 같아. 이 길이가.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점, 여기 점, 그리고 변곡점, 극소, 여기 아까 그때,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얘네들이 다 같은 길이로 만난다라는 거. 이거는 꼭 선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1차 함수.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 자, 이때도 성립이 돼. 여기서도 보면 지금 교점들을 찾아보자. 여기, 여기, 다음, 여기지. 그리고 다르게 그려졌는데, 자, 여기서도 얘네들이,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지. 정확하게 올라가나? 아니지. 여기가 그 극대가 아니겠지. 극대점이 아니고, 이게 같이 보면 좀 헷갈리겠다. 새로 그려서 봐보도록 할게. 자, 3참수가 있고, 1참수가 여기를 지나가.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이 극대는 아니지. 극대는 여기 있고, 여기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있을 테고, 극소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와 평행한, 이렇게 선이 지나갈 거 아니야. 맞지? 자, 이렇게 지나갈 때, 비율이 좀 이쁘게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다 1대 1대 1이야. 여기 만나는 점 올리고, 여기 만나는 점 있잖아. 얘네 같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 길이가 같은 것처럼, 여긴 아니지, 이거, 얘네들. 여기도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여기서도, 자, 여기 변곡점 내려주고, 이 만나는 교점 내려주고, 너무 멀리 그려졌는데, 이 길이들도 다 같다라는 게 3차 함수 비율이 될 테고, 다음 4차 함수를 봐보도록 하자. 자, 4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 위에를 지워주고, 이렇게 있어. 자, 이때 여기를 접하면서 지나간다고 할게.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비율은 3대 1이 돼.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 극소값 3대 1이 된다라는 거. 여기는 1대 1대 1, 여기도 1대 1대 1. 4참수는 3대 1. 이거 좌우 대칭으로 바뀔 수 있겠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도 여기서도 3대 1. 이렇게 3대 1.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자, 다음으로 4참수가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생긴 애들이 있어? 기준으로 좌우 대칭처럼 생긴 애도 있겠지. 그치? 자,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비율이 1대 루트 2를 가져.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해주고 점점점점 점점점점 교점 지금 여기 점 그리고 여기 교점이라고 해줬을 때 루트 2 여기서도 1대 루트 2 한쪽만 써줄게.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 또 알고 있어줘. 다음으로 이 3차 함수처럼 얘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이때도 똑같이 비율 관계가 성립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 때, 여기 교점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 교점, 교점이 있을 거야. 그들을 위로 올렸을 때 1대 루트 2가 성립한다라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2가 성립하겠지. 한쪽만 써줄게.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4차함수 비율 관계, 밑에 애들이 3차함수 비율 관계, 이렇게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공식을 하려 하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공식을 아예 안 쓰기보다는 공식도 써주고, 원래 정석적인 방법도 써주면서 다양하게 문제를 풀이를 해줘.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공식들도 외워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딱 눈에 보이면 잘 써주면 좋겠지. 기억을 해주고. 자, 다음으로 점적분, 미분,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자. 자, A에서 X까지. 근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야. 그럼 이 결과는 fx로 나오게 돼.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x에서 x 플러스 a까지 정적분을 해줄 거야. 자, 얘네들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을 때 이 결과는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가 돼. 다음으로 이 x ft dt를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얘네들은 정적분 a에서 x까지의 ft dt 더하기 x fx가 오게 돼. 자, 마지막으로 dx분의 d 아니면 dx 있는 건 편하게. 자, ax x ft dt 해줬을 때 이 결과는 ft dt 정적분 a에서 x까지의 ft dt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